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육회 삼케 통쾌 날려드렸는데요. 2부 때도 열심히 상담해서 답답한 종목들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요. 마지막 남은 1시간 또 열심히 저랑 상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DC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4,600원에 50%. 아, 최근에 사셨나요? 예.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항상 멘토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또 제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지주사 쪽도 괜찮아요. 예. 올해는 그래요? 하반기까지는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저평가된 업종과 종목을 찾으라면 지주사 관련주들이 힘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동안요. 근데 하반기 때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저평가 국면이라 HDC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아까 또 상담했던 롯데지주도 괜찮고 HDC도 들었어요. 네, HDC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 N파동이라 그래요. N자. 그러니까 주가가 머리 가기 위해서는 잠깐 물 한 잔 먹고 가야 되거든요. 사람도 막 달리기 너무 하다 보면 지치니까 물 한 잔 먹잖아요. 똑같은 자리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단과 상단의 중간가.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지 않냐, 훼손하지 않냐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안에 딱 훼손하지 않잖아요. 중간가 위에서 꼬리 들어왔어요. 이건 다시 꺾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쭉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니 그래서 멘토님, 네.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예? 100% 채워볼까? 뭐요? 100% 채워볼까? 저는 비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비중이라는 그러니까요. 건 뭐냐면 어느 분들은 10%만 사면 막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100% 사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 비중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100%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게 못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라면 저는 해요. 이 종목. 저도요. 예. 멘토님. 그럼 하시면 되지. 왜 걱정이세요? 아니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네. 그다음에 그 저기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네네. 제가 100%에서 멘토님 덕분에 많이 먹었어요. 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밀리더라도 끌고 가면 돼요. 왜 그러면 가격이 바닥 라인이라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거의 바닥 라인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익 내고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져가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한번 해서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그다음 뭐 중간중간에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달 초에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때 한세 씨랑 네, 통화했을 때 네. 제가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좀 샀는데 25,000원 오면은 전화를 한번 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28,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네네. 제가 올라가면서도 조금씩 팔고 지금 40%에서 이제 20%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예, 그냥 고. 그냥 거요. 그냥 고. 왜 고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고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그쵸. 되면은 예. 소비도 늘어나고 그치. 예. 옷도 살 거고. 그런 기대에 예. 그런 기대에 좀 들고는 가보는데 맞아요. 그럼 그게 정답의 끝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때 밑에서 15,000원 얼마에서 40% 샀다가 예, 잘하셨어요. 23,000원 가까이서 또 20% 팔고 또 그때 멘토님하고 통화할 때게 19,900원에서 또 다시 좀 더 사가지고 18,800원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40% 했는데 올라가서 조금씩 5%씩 팔아먹었어요. 한 27,000원 가까이. 잘하셨어요. 좀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심리 영향을 되게 이렇게 억눌러 했던 심리를 폭발하거든요. 그게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면 미국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소비, 의식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집도 사고, 네. 옷도 사고, 그다음 먹는 거 쓰고, 다루는 거 쓰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쭉 끌고 가서 나머지는. 예. 그래서 3만 닿으면 3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넘어갈 거예요. 힘내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당 제약요. 삼천당 제약주.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 높아요. 8만 원요. 여유는 있으세요? 네, 비중은 몇 프로세요? 20%입니다. 조금 10%더 살래요? 지금요? 네, 괜찮아요. 네. 제약수가 지금 제가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많이 다 빠졌겠다. 네, 일양약품, 중요제약 이렇게 다 빠져있어요. 네, 왜 제가 자꾸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좀만 버티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 왜 싫어하냐면, 업종 자체는 싫어하지 않는데 종목의 성격들을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 특징은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요.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떨어질 때 진짜 무섭게 떨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기대감과 실망감들이 공존해서 그래요. 근데 그 제약 바이오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어느 정도 가격을 찍었다가 내려오고 이게 2년 주기로 돌아가요. 거의다가 2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5만 원대 오잖아요. 그때부터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웨쌍이라 해서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틀어서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담아놓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되면서 가장 우리 생각하는 게 몸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생각해봐요. 내 몸 챙길 수 있었어요? 못했죠. 못했죠.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못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내 몸 건강 챙기지 않으세요? 챙겨요. 그죠. 나중에 더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제약 업종들이 제약과 바이오는 꿈의 산업이라 그래요. 옛날에 제조업 중심에서 세상 경제가 움직였다면 나중에는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좀 빠진다고 하면 좀 더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팔지 말고 네,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8만 원 깎아요. 없나요? 네, 팔지 마요. 갖고 있어봐요. 예, 괜찮아요. 6만 5천 원 넘어가면 전화 주시고요. 예. 팔지 마요. 한 번 더 이 종목은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쌈봉 만들거든. 이거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알겠죠? 예.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 들어서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거가 나쁘지 않아요. 좀 시간만 있으면 힘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 리더스 사셨어요? 따라가셨구나. 언제 사셨어요? 한 며칠 됐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며칠 전에 팡 튀어 올라왔으니까. 그죠? 예. 7,700원에 20%. 네, 그래요. 한 번 더 꺾어서 올라가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이 되게 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따라가면 안 되고 다시 꺾어서 한 번 더 올라가요. 조정인데 얘는 다시 꺾어 올라가면 8,0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위쪽에 남아 있으니까 꺾어지는 엠파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팔기 어렵다라고 하면 걸어 놓으세요. 예. 8,200원 정도에 매일 매도 걸어 놓으세요. 예, 예. 그러면 툭 팔릴 거예요.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꺾어서 또 올라갈 거니까 한 번 더 8,200원 라인에 매도 딱 걸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팬 엔터테인먼트요. 아, 펜엔터테인먼트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900원에 30%. 너무 높게 사셨다, 그죠? 네네. 고점일 때 사셨어, 어떻게? 예. 잠깐 잘못 줄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살 때는 네. 높은 거는 좀 위험해요. 떨어질 확률이 네. 더 크거든. 밑에서 올라가는 확률이 크지만 많이 올라간 건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이 종목은 네. 패턴이에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네. 보면 추세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다음에 네네. 올라갔다가 밀렸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자리 어때? 저점을 계속 높여요, 안 높여요? 높여요. 그죠? 높이죠. 네. 그건 뭐냐면 이 스몰캡 우상향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네. 고리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네.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 얼마까지? 종목은 왜 자꾸 밀리냐라고 하면 신용이 많아서 그래요. 아, 신용이 한 8%대예요. 그 실적도 아. 나쁘지 않고 엔터주도 하반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신용 물량들이 많아서 올라가면서 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아놓고 추세 때는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근데 또 올라가도 또 빠져요. 왜 그러냐면 네. 비중이 이게 신용이 많아서 신용을 털어내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종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거 해소되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팔지 말고 좀 두고 가는 네. 전략 드릴게요. 얼마까지? 내 매수가까지 올라가요. 봐요. 일단 8,000원 넘어가면 오히려 한 번 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8,000원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때까지 갖고 계세요. 팔지 말고요.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지금 BMT인데요. 예.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 샀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이 매수가가 9,2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에 지금 장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버티고 좀 올라가길래 네.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요? 장 끝나고 뭐 7시에 그 전환사채 발행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장이 안 좋아 좀 떨어졌다고 네. 생각했었는데 이제 네. 금요일 날 좀 장이 좀 좋았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좀 많이 안 좋은 건지 보니까 뭐 네. 시설 자금이라고 돼 있어서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계속 빠지길래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원래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전환사채하고 BWCB 이런 발행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처음이거든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피팅 쪽이잖아요. 밸브 쪽. 예. 밸브 쪽이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예. 뭐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필팅 업체하고 밸브 업체들 다 좋았어요. 예. 최근에 그 원자재 값이 움직이면서 피팅 업체가 받고 조선주가 움직이면서 따라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는 조금 머릿대예요, 머릿대. 머릿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분석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뭐 이 회사 실적도 좋고 예. 그다음 퍼포먼스를 많이 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격의 위치를 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봐요. 이 회사의 기업 실적보다는 가격 위치를 저는 더 많이 봐요. 예.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인 거잖아요. 예.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번드메탈이 아니에요. 네. 돈 잘 벌어 이거 말고 이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면 시가총액 작은 거는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큰 거잖아요. 그 네. 외국인 기관들이 안 건드려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많이 움직여요. 시가총액 작은 네. 것들은. 근데 이번에 분위기가 좋았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시키다가 이 네. 철강석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피팅, 밸브, 그다음에 그 뭐 철제 관련주들, 뭐 포스코, 네. 현대제철 마찬가지. 네. 근데 이쪽 고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철강석 그 선물 자체가 7%가 급락했어요. 네. 어느 정도의 고점이라는 거죠. 철광석 가격 자체가.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에서 감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 관련주들은 거의 고점이에요. 1차 고점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놓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네. 사든가 그러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는 지금 팔아서 수익 챙기고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보면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번 일단 장기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 저기서. 아니요. 다시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전환사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종목들은 뭐 전환사에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야, 원래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전환사채, BW, CB 막 다 찍어내요 원래. 돈을 뭐 시설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찍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그런 BW 물량하고 CB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회사가 그래요? 크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논리로 붙이는 게 나아요. 15,000원짜리는 더블 위쪽 쌍봉이에요. 밑으로 빠져요. 이 쌍봉의 네. 특징은 뭐냐면 위에서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팔고 또 밑에 떨어지면 사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수익은 챙기는 게 더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아, 그렇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CC요. KCC요? 네네. 많이 올랐는데 매수가고 비중은요? 36만 3천 원에 100%요.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제가 이거 KCC 그다음에 LG 하우스 저 밑바닥에서부터 얘기했었는데. 아, 근데 제가 다른 데 몰려가지고 네. 그때 그거 다 팔아치우고 이게 좋아 보여서 근데 샀어요. 이건 또 높잖아요, 지금. 예, 지금 높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한 40만 원을 보고 샀거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죠? 네네, 내가 사면 떨어져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때 한때 뭐 쉬라 그랬어요. 아, 왜 그러면 내가 팔 때는 다른 사람들 팔고 싶어 할 거잖아요. 버티다 네. 버티다 파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버티다 그냥 도저히 못하겠어 팔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 거기가 심리 바닥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하락 끝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락에서 한 번 더 밀려요. 그때 사람들은 털게 돼요. 물량은 뺏겨요. 예. 그리고 팔고 나면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락 끝고통이라 그래요. 이거 심리 바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위쪽에서는 한 번 더 세게 올라가요. 네. 그 7분 능선자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세게 빵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우웅 하고 물려. 빵 몰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4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1차 목표치는 다 왔어요. 얘는. 아, 이게 눌렀다 갈 것 같긴 해요. 나쁘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혜주라고 해서 KCC하고 LG 하우스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음에 사실 때는 올라간 자리 있잖아요. 쫙 올라가서 쉬는 자리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번 눌림목 들 때 사야지. 근데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더 올라가요. 근데 비중도 100%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걱정될 거 안 하면 되는데 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욕심, 손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네. 맞지 않아요? 예, 맞아요. 내가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하나로 올인을 하는 거죠. 베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맞잖아요. 야, 그동안 손해를 이걸로 100% 사가지고 대형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맞잖아요. 이게 그 시행착오를 겪고 대형주라고 해서 대형주를 추세 잘못하면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밑에서 사야지 위에서 사면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쪽으로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더 올라갈 거니까 그때 팔면 돼요. 아하,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무리한 매매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더 큰 화가 오거든요. 예. 이해되셨죠? 네네. 예,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어깨에 힘들어가면 항상 이게 무너뜨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겸손하지 않은 거잖아요. 욕심 부린 거잖아요. 그럼 욕심을 딱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해야지 그거를 오버하게 되는 경우는 큰 화가 입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좋아 보여라고 하면 금액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5% 샀다가 10% 샀다가 15% 샀다가 이렇게. 알겠죠? 예, 예. 예, 좀만 더 들고 가면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판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11만 1,000원 30%입니다.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좋아요. 왜 좋다고 얘기할까요? 예, 저 김영구 선생님께서 이 바닥에서 양봉 2개 뜨면 사라고.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확률적으로. 네, 맞아요. 예, 그 말씀 새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대형주는 거의 확률이 높아요. 다 맞는 예, 건 확률. 아니고 예, 우리가 그렇죠.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맞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0% 네네. 이상 확률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50% 확률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죠. 51%, 49% 떨어질 확률이 49%, 올라갈 확률이 51%, 뭐 1%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사게 네. 되고요. 잘못하면 맞아요. 떨어지는 거죠. 1%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률 변수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특징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럼 좋아요. 이런 종목은 바닥자리거든요. 네네. 제가 종목들을 추천하는 것나 관심 있는 종목은 다 이런 자리예요. 아, 그래서 시간을 주면 다 올라가요. 아, 안정적으로 하는 매매 이런 것들. 시가총액 8조 6천억.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네. 종목들은 지금 모아가는 것들 좋아요. 악재는 다 반영됐어요.
실적도 SK 바이오팜이 이번에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네네. 엄청 얼마 전에 좋아요. 그- 네.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끌고 가야 돼. 모아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 예, 갭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블록딜 네네. 예, 그 갭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네네. 그 자리까지 봐도 돼. 1차적으로. 아, 예, 갭 매거로 알겠습니다. 올라가요. 저런 것들은. 하락갭들이라고 하거든요. 갭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 갭은 실적이 메꿔줘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하반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갭 매거로 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13만 원, 13만 원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드릴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바디텍 매드인데요. 네, 바디텍 매드 사셨어요? 네, 26,000원에 50%. 따라가셨구나 또.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응. 예전에 샀다가 응. 저기 추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럼 오랜만에 기다리셨겠네요. 네, 또 떨어졌네. 그동안 네, 그다음에 28,000원대 못 팔았어요.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네네. 그런데 네. 제가 이 회사가 그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재무 진단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진단, 요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 아니더라도 네. 어떤 호재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지만 그게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거. 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할 때 가치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가치 네.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밸류다를 보고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방법은 네. 뭐 다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밸류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 가치 네. 투자를 안 해요, 저는. 네. 왜 안 할까요? 거래량이 없어서. 아니요. 시세. 나는 시세를 추정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봐요. 내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먼저 본다는 거죠. 이게 오를 것이라고 사지 않고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냐, 지금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냐, 바로 떨어지는 거냐, 이거를 추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1년 후에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지 않고 지금 네. 현 시점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냐,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는 그런 밸류다라고 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 네. 셀트리온하고 네. 그 진단키트 협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고 내가 좋게 그래요? 만드는 거예요. 내 가격이 떨어졌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예,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데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나한테 나쁜 거예요. 그죠? 네네. 아무리 좋아. 돈을 잘 벌어. 근데 자꾸 떨어져 주가가.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나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기업은 진짜 안 좋아. 근데 맨날 올라와.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게 가격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격 추정을 해요. 제가 전공을 재무 쪽 박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재무를 안 봐요. 왜 안 보느냐라고 하면 뭐 한국 사람은 급한 거,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다음에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슈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네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인기가 없냐 이거를 먼저 판단해요. 인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네. 인기가 없으면 안 올라가요. 지금 인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많으면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인기가 있는 거니까 그걸 먼저 추정해요. 저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기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어떨까요? 예?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갖고 갈 거는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는 그 200 종목 안에 들어있는 거, 코스피 200 종목 안에, 코스닥 150 종목 안에. 특히 코스닥은 장기적으로 안 끌고 가고요. 대형주만 끌고 네, 가요. 네. 조금이라도 리스크 해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나중에 변할 거잖아요. 내연기관이 다 없으면 전기차가 변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전기차 관련주를 많이 볼 거예요. 전장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지.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봐야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실망감들이 되게 많아요. 여지까지 보면 임상의 실패, 그다음에 그
임원진들의 비리, 횡령 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마음을 다지고 있어야 되는지. 합리화를 찾지 말고 시세에 맡기면 네. 돼. 이 종목 한 번 더 올라가요. 기술적으로 감사합니다. 보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면 못 팔아요. 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렇거든요.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얘는 저도 신용이 지금 8%가 넘어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괴로운 게 금액을 너무 크게 넣어가지고. 알아요. 저는 다 지금 알아요. 예, 금액을 많이 넣은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런지 네, 아세요? 너무 목소리가 저가 떨리시잖아요. 네, 신용을 너무 많이 신용이 지금 많다는 걸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올라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요. 네, 매수가에 네. 팔 수 있어요. 이거 좀만 힘내요. 25,000원 넘어가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시에 강연회 저번 주에 못한 거 이번 주에 좀 더 힘을 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시장 보는 거나 뭐 종목 관련 것도 접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8시 시간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회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반전이네요. 네, 전화 많이 주시고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도 최대한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에버다임. 네, 현대 에버다인. 예, 매수가하고 15%예요. 비중은요? 6,275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15%예요. 예, 잘 하셨네. 잘한 거예요? 네, 맞아요. 건설 정비는 나쁘지 않아요. 아, 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방송에서 추천해 주셨는데 동네에 공장이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사는데, 덤프트럭 막 네. 많고 몸집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이게 건설 정비 중장비 쪽이라 막 네.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고 막 레미콘 쪽 막 실어 남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올해 되게 좋아요. 네. 예, 왜 그러면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손에 잃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업종 중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도 있겠지만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중장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쪽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잘 사셨어요. 예.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덤프 트럭이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물동량을 보면 돼요. 근데 최근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거 항상 시끄러워요. 네, 맞죠. 최근에 막 조용했던 게 막 부장짝짝 거리고 막 그러죠. 네. 그럼 바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잘 샀어. 이거 멘토님 이거는 네. 그러면 제가 팔지 마. 언제까지 얼마 정도까지 하반기까지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요? 네, 9,000원까지는 보여요. 제 눈에는. 9,000원까지. 네, 그냥 얘는 천천히 네. 가요. 그러니까 빨리 막 양봉으로 막 빵빵 치고 가지 않아요. 네, 네. 느림보 거위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라 우리 네. 시청자님 성격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시청자님은 급한 거 하면 안 돼요. 네, 네, 맞아요. 급한 거 하면 막 심장 떨리잖아요.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점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이 15%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랬다 7,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 위로 또 네, 열려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진단해 드릴 아. 테니까 7,000원대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저 렛지로믹스 가지고 네. 있는데요. 제요?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다. 39,000원에 25% 비중입니다. 아, 그죠. 또 높네요. 그죠? 네. 네. 조금 더 사는 거 이거를- 어때요? 지금 좀 더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더 살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저는 더 살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책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 멘토님 방송이랑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멘토님이 이렇게 차트 보시면서 네. 외봉은 쌍봉은 만든다 막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지금 이 넵지노믹스도 쌍봉까지는 아니어도 그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빙고. 그러니까 더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사놓고 좀 이렇게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원래 그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게 있어요. 순환매. 그러니까 네. 이 돈이라는 거는 돈의 플로우라고 그러거든요. 캐시 플로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돈은 네. 한 곳에 뭉쳐 있지 않아요. 계속 돌아요. 네. 높은 곳으로 갔다 낮은 곳으로 갔다 낮은 곳 갔다 높은 곳 갔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순환매라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순환매를 잘 타면 돈을 벌 수가 있고 순환매를 잘 못 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를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게 많이 떨어졌던 가격의 괴리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공간이라 그래요. 공간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냐 없냐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러면 사야죠. 지금 공간이 많이 있잖아. 다만 얘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용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특징이 뭐냐면 신용 물량이 많아요. 신용 물량,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막 산 사람들이 많다고. B2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내고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받아요. 그다음에 악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공매도 있고 나서 네. 시작하고 나서 이게 얘는 공매도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시가총액, 그러니까 공매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 200개, 코스닥 150개. 그러니까 코스닥 150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매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주가가 그 금액이 한 29,000원, 3만 원까지 갔다가 네. 다시 확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거래랑 보는 거죠. 거래. 떨어질 때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거래가 실렸냐 안 실렸냐. 이 거래 안 실렸잖아요. 네. 빠질 때 거래가 실려서 빠졌냐 아니었냐. 거래 실리지 빠르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요 얘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어봐요. 조금 더 사서 3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네.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유화. 대한유화설사.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은요? 그래. 저기 32만 원 30%. 그래요. 좀 밀리는데 이 종목은 밀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밀릴까요? 네, 밀릴 확률이 있어요. 얘는 그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예,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주식을 팔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제 방송을 잘 보시겠지만 팔지 말라는 종목이 있고 예. 팔으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시간을 줘서 이길 수 있으면 팔지 말라 그래요. 근데 시간을 줘서 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이 종목은 지는 확률이 더 커요. 그래요? 예, 꺾여가지고 얘는 쌍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나아요. 예. 밀리면 밑으로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얘는 예.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좋은 알겠습니다. 반영은 다 됐어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한 30만 원까지 들고 있어요? 예, 그 5위까지요. 29, 28, 29, 30 그 사이에 오면 파세요. 저는 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은 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종목 교체 예,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HL 사이먼스요.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55,000원에 10%. 사신 지 오래됐어요? 작년, 예. 1년 됐어요. 고생 많으셨네. 그죠? 네. 예, 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걱정이에요. 그죠? 네. 3만 매수가는 55,000원이잖아요. 네.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와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참 걱정되잖아요. 네. 그죠? 엊그제도 6% 더 빠지고 네, 어제 너무 많이 봤. 어제는 뭐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네. 특히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안 팔아도 돼요? 예, 안 팔지 마요. 조금 요 바닥이라 여기선 치고 올라오는 확률이 되게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35,000원까지 이 종목은. 근데 굳이 여기서 손절할 시간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 어떨까요?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올라온다는. 손해보고 팔지 마요. 네, 제약바이오는 올라와요. 사이클이 있어요. 하반기 때 움직일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버릴 카드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실적도 나쁘게 일어나지도 않아서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조금 더 35,000원 밀리더라도 좀 갖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올라오면 45,000원대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35,000원대 그럼 더 추매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네. 그때 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지난주 안 나오셔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코스모화학을 코스모학 사셨어요? 네, 20%를 4월 달에 다 이익 실현하고 예, 10%를 11,700원에 다시 재매수했는데 예. 이제 더 빠지면 좀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냥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좀 더 사고 싶은데요. 또 더 사요. 예. 더 사도 돼요? 네. 예, 코스모학은 2차 전지 쪽, 음극재, 양극재 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코스모학은 이제 폐기물 쪽, 뭐 이런 쪽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안 알려있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전 봐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보다 업 사이클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조금 더 모으는 거 어떨까요? 좀 모아가는 거 어떨까요? 모을 거예요. 예, 모으세요. 예. 네. 모으면 모으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을 1월 달부터 했는데 네. 계속 수익을 보긴 봤는데 예. 한 지난달부터 이게 종목이 안 오르고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예. 뭐 문제가 좀 생겼나? 그런 문제 생각이 없어요. 들어서. 얘는 이런 종목 뭐냐? 스몰캡이라 그래. 스몰캡. 네. 조그만 기업인데 강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서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근데 네. 여기를 볼 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죠? 어때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눌렀다가 들어갔다 눌렀다 들어갔다 눌렀다예요. 근데 이 밑에 바닥 라인이 어때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세게 움직이지 않고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업사이클이에요, 업사이클. 순환매 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동안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밀렸는데 올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 잡아놓은 자리라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네. 그만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가격이 한 10% 정도. 네, 더 사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사고 15,000원 되면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노템이요. 현대 롯데는 사셨어요? 예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15%. 올라갈 듯 안 올라갈 듯 올라가다 안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하지 말까? 아니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살까 사야만 제 단가에 나올 것 같아서. 얘는 다시 올리고 내리고 장이 이러니까. 더 장이랑 사도 얘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별 영향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더 사도 될까요? 저는 더 살 단가에 거예요. 예? 더 살 거예요. 그래요. 이 종목은 패턴주라 그래요. 예. 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 모양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이 깃발 세웠잖아요. 한번 잘 봐봐요. 여기 깃발 세우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죠. 예. 그리고 또 깃발 세우고 옆으로 횡보했죠. 예. 이 뭐 같이 보여요? 계단. 계단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 계단. 이렇게. 그죠? 들어 올렸다 횡보하잖아요. 이 종목은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요. 철도 관련주는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안정적인 종목이지. 엄청 안정적인데 시간이 많이 잘 안 가더라고. 빨리 안 가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근데 땅을 사면 바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죠? 근데 땅은 괜찮은데 주식은 안 움직이면 속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보고 있으니까. 땅은 안 보잖아요. 집 같은 거 올라가는 거나 떨어져도 괜찮고 안 보잖아요. 그게 유동성과 고정성.
그러니까 고정 자산이냐 유동 자산이냐 뭐 유동성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다른 건 다 움직인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우리는 개인 투자는 시간을 투자하면 무조건 이겨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킬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싼 거잖아요. 지금 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 주봉이랑 월봉 보면은 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갈 것 같은데. 가요. 간다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을 지지해야 되죠. 예,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에너지 웅추. 그러니까 계단식이야. 이게 뉴스 기다리고 있어요. 철도주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좀 더 사도 돼요. 예, 좀 끌고 가요. 복잡하게 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한 종목 싸게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 T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T값들만 주면 이길 수 있으니까 2만 5천 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예, 힘내세요. 알겠죠? 꼭 팔지 말고 좀 더 모아서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한국정보인증이고요. 한국 정보인증 사셨어요? 네, 이게 참- 8,400원에 40%. 이게 참 어려운 종목인데. 엄청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요. 네. 쉬운 처음에 종목이 원래 아니에요. 예. 처음에 9,000원에 샀는데 예.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 이 8,400원. 종목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지문인식 쪽이거든요. 삼성페이 네네. 쪽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 네. 지문인식, 삼성 SDS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종목은. 아, 네. 그래서 그런 뭐 지분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페이 쪽 페이 관련주,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 뭐 이쪽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움직여요. 몇 달째 그대로 있어서. 그냥 뭐가 없으니까 뭐가 이슈가 없으니까. 네. 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좋아요, 얘가. 네. 그 아예 둘 중에 하나 가야 돼. 이런 거는 스몰캡으로 막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아, 장기적이면은 뭐 몇 년씩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기적인 거보다 시간을 주고 가격이 오면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이거든요. 아, 근데 네네. 이거를 내가 시간이 언제 갈지는 나는 몰라요. 내가 네네. 그것까지 능력이 없어. 좀 부족해요, 제가. 네. 그걸 맞출 수가 없는 사람이기에 시간은 언제 갈지 모르니 가격을 정해놓는 거야. 이게 한 달이 올 수 있고 6개월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네.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네,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실적은 괜찮더라고요. 아, 좋아. 회사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이슈가 없어서 못 네, 하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이걸로 이렇게 멈추는 건가 싶어서. 아니요, 멈추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려야죠. 이슈가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펀드멘탈이나 성장세를 보면 이 회사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또 잘 몰라, 이 회사를.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전 종목을 할 땐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걸 생각하고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그럼 단기적으로 갈 거야 기다리면 그러면 잘 안 움직이니까 싫은 거지. 또 네네. 빠질 때도 또 많이 빠져요. 물량이 없어서. 맞아요. 그냥 훅 빠져버려요, 그냥. 네. 호가도 막 되게 얇아요. 팔지도 못해.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쟤는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길게 가서 네. 내가 손해 없이 나오면 돼요. 아, 그러면은 밑으로도 아직 많이 열려 있어요. 밑으로 좀 갔다 와요. 먹을 것 같아요. 아, 깨졌어요. 그래요? 잠깐 깨져요. 이 종목. 6,000원까지 아. 깨질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팔지 말고 좀 네네.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굳이 이거 팔아서 손해보고 다른 거 봐도 또 손해볼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끌고 와요. 좋은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네, 그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많은 사람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미약품이고요. 예. 매수가 34만 2천 원에 10%. 네, 그러세요? 금요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왜 빠졌까요? 위탁 모더나. 생산. 예, 위탁산사 모더나. 뭐 삼성 네네. 바이오로직스 한다라고 네. 해서. 근데 시설은 mRNA가 그 시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한미약품뿐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급등을 하고 이제 한미 쪽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한미 약품은 저평가라고 봐요. 한미 사이언스나 한미 약품은 5월 달에 또 FDA 실사도 있고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가지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좀 더 빠진다 그러면 모아가 보세요. 더 모을까요? 나쁘지 어느 정도 않아요. 빠질 때요? 얘는 타고 갈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네. 32만 원?
32만 원, 요 라인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200에서는 타고 가는 자리라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강하게 잡는 자리라 한 번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또이 종목 좋다고 또 좋아요. 추천하셔갖고 네, 좋아요. 안심은 되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한 번 더 밀리면 조금 더 20% 정도 비중 갖고 끌고 한번 해보세요. 32만 원 정도예요. 네, 32만 원 좀 밀린다 그러면 더 사서 한번 끌고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목표가는 40만 원 잡고 대응해 보세요. 40만 원이요? 네, 40만 원, 32만 원 매수 이 박스권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매수님 건강하시고요. 네, 5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예, 보고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한 3개월 됐는데요. 네네네. 이소학을 샀어요. 아, 예. 근데 그게 높게 샀을 것 같아요. 전환세차를 예, 발행한다고 어쩌고 예. 그러길래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13,200원에 60%. 왜 이렇게 높게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천주나 샀어요. 아, 많이 사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11,000원에 샀다가 15,00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60%까지 사셨어요? 나쁘진 않아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자꾸 내일 월요일 날 또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안 떨어져요. 예. 아, 괜찮아요. 예. 서 있는 자리라 이 자리는 15,000원까지 팔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5,000원 이요? 주식을 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3개월이. 근데 이거 사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전에부터 11,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떨어졌다 생각을 했어요. 제 네, 맞아요. 계속 가격은 저도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진 않는 자리인데 예, 우리가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지금 두렵잖아요. 예.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나는데 비중을 60%까지 넣었어요. 아마 이것저것 하기가 조금 뭐해갖고 그러면 대형주를 사지, 대형주.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물려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더 사죠. 안 그래도 이번에 더 샀을 거예요, 아마. 떨어졌을 때 네. 빚 거기다가 또 나머지를 다 걸로 몰빵을 해갖고 아, 그래요.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랬었어요. 했는데 예. 아직도 물려 있어요. 아, 삼성전자. 그래요. 예.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예, 생각보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덥석 삼성전자를 그냥 100%를 샀다가 예. 문제를 보고 나와갖고 이 종목은 이걸 산 위로 거예요. 15,0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예.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10주씩 사봐요. 예? 10주씩만 사봐. 12시? 예, 많이 사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2주씩 이 종목의 성격이 사람마다 성격 다 있잖아요. 예. 종목마다 성격들이 다 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도 만나보고 저 종목도 만나보고 그거를 한 주씩이나 10주씩 매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종목의 성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해보세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절대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예, 이게 너무 진짜 주식이에요. 주식은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마시고 1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파세요. 아, 15,000원에서요? 네, 거기서 팔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2시간이 훌떡 가버렸네요. 너무 아쉬운 짧은 시간이었네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8시에 유튜브에서 밤에 그 강연회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8시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